안녕하세요. MC의 진짜 국민되기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는요, 원룸이나 자취방을 구할 때 어떻게 물건을 찾고 보러 가는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증금과 월세를 체크해야겠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월세를 후불로 받긴 하는데 보증금이 적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뭐 학생이거나 젊은 경우에는, 아니면 외국인인 경우에는 선불로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보증금에서 깔 게 없어지면은 나중에 집주인 입장에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보증금이 좀 낮거나 상대방이 좀 불안하거나 하면은 월세로 미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집주인이 나한테 월세를 선물로 내라 이럴 경우에는 매달 어떻게 월세를 잘 낼 수 있는지 충분히 잘 어필해 보시고 후불로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2기 이상 차임 연체 시에는 집주인이 문개방을 하고 모든 짐을 다 내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밀리지 않게 잘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관리비. 이 관리비는요, 뭐 다가구나 다세대는 거의 없을 거고요. 보통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에 있어요. 한 5만 원 정도? 이거는 뭐 월세 개념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었던 예산, 그 월세에서 다달이 더해져서 내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집에 관리비가 있는지 꼭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는 뭐 경비 아저씨들이 뭐 쓰레기 버려주고 뭐 청소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전기세. 전기세는요, 보통 매달가 따로따로 있어서 그 전기 자기가 쓰는 만큼만 내면 되는데요. 다가구나 뭐 이런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묶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꼭 한번 체크하시고요. 뭐 한전에서 전기세를 감면해주는 지역인 경우에는 또 매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쓰는 만큼 전기세를 내겠지만 한 달에 보통 얼마 나와요? 라고 정도 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수도세입니다. 이 수도세는요, 다가구 다세대는 역시 계량기가 따로 있지 않아가지고 보통 두 당으로 계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머릿수대로. 물론 지역에 따라서 집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사람당 5,000원에서 만 원 정도? 뭐 두 사람 살면은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이거는 뭐 어디에다 내는 게 아니라 월세랑 별도로 집주인한테 내는 거예요. 근데 뭐 편의상 월세 낼 때 같이 내죠. 아니면은 그 세입자들 중에서 대빵이 있어요. 그 집에 되게 오래 살았거나 아니면은 수도세를 가장 많이 내는 가구,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수금을 해요. 네. 현금으로 수금을 받거나 아니면은 계좌이체로 받겠죠. 이거는 뭐 계량기 달면 가장 정확하죠. 근데 그 계량기 다는 게 뭐 몇십만 원 정도 이상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10가구 20가구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달아버리면은 사실 단 거에 비해서 크게 효율성은 없잖아요. 뭐 편리하다는 건 있지만은 굳이 뭐 두 당으로 계산해도 큰 불만이 없다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다가구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도세를 계산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집이 세컨이야, 그러니까 뭐 집은 따로 있는데 여기는 가끔씩 오는 거야. 아니면 작업실로 써. 아니면 학생일 경우에는 뭐 방학 때는 집에 가서 몇 달 동안 또 비어요. 이럴 때는 조금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조절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개개인의 모든 것을 봐주게 되면은 전체 룰이 무너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따르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따지면은 뭐 다른 세입자들 불만 있겠죠. 뭐 나는 해외여행 갔다 오느라 뭐 2주 한 달 동안 비었는데 나는 뭐 다리 부러져갖고 입원하느라고 뭐 몇 달 동안 비었는데 난 왜 내냐. 뭐 이렇게 해버리면 전체적인 뭐 질서가 흐려져 버리니까 뭐 큰 금액이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가구에 주거만 하면 좋은데 1층에 상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용했던 사무실 중에 하나는 뭐 한 달에 많아봐야 뭐 5,000원, 7,000원 정도 수도세가 나오겠지 했는데 10,000원을 내래요. 뭐 내면 낼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주기만 안 오는 게 아니라 본 사무실이 따로 있었고 이곳은 이제 가끔 오는 경우였었거든요.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뭐 물을 쓰는 업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야 뭐 손 닦고 화장실 가는 정도? 근데 이제 한 달에 10,000원씩을 내라니까 집주인한테 조금 조절해 줄 수 없냐 물어봤는데 뭐 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건물에는요, 커피숍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죠. 커피숍이 그런 대표적으로 수금을 해서 내는 사람이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뭐 10,000원을 어느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근데 솔직히 나는 여기 별로 오지도 않는다. 근데 그걸 떠나서 당신은 1층에 그 커피숍 물 많이 쓰지 않느냐. 그럼 당신이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뭐 그런 소리를 하네요. 뭐 내가 뭐 물 얼마나 많이 쓴다고. 아니 그러면은 사무실에서 하루에 뭐 한두 잔 커피 마시는 거하고 그 뭐 수십 명 수백 명한테 커피 파느라 물 쓸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 비용하고 같아요? 게다가 거기는 대로변이었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의 직원을 얘기하고 그 평균 3개월 동안 부과했었던 그 수도세 비용을 뽑아봤어요. 그리고 계산을 해봤죠. 예를 들면 한 달에 수도세가 5만 원 나왔고 그 건물의 입주사가 6개라고 한다면은 뭐 10,000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하면은 나머지 한 군데는 낼 돈이 없잖아요.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커피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언제는 뭐 10,000원, 언제는 몇천 원, 언제 뭐 2만 원 낸 적 있었지만 그거는 뭐 당연히 또 많이 내야죠. 물 쓰는 그런 업종이니까 훨씬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언제는 뭐 5,000원, 언제는 뭐 10,000원, 언제는 뭐 2만 원 낸 적 있었지만 언제는 안 낸 적도 있었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커피숍 사장한테 얘기했죠. 난 사실 사무실에 잘 안 오고 잘 물도 쓰지도 않는다. 하지만 룰이라면 어느 정도는 평균적으로 금액을 내겠다. 하지만 당신이 내는 돈이 지금 뭐 거의 당신이 더 많이 낸다고 했는데 데이터로 뽑아보니까 이렇지 않느냐. 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뭐 다른 입주사들한테 전화해서 뭐 선동을 하거나 뭐 굳이 분란을 일으키진 않겠다. 하지만 내가 이거를 안 이상 이렇게는 못 낸다. 난 한 달에 5,000원씩만 낼 테니까 이거 받으면 받고 말려면 말아라 하고 강하게 얘기하면서 이 데이터를 보여줬더니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뭐 할 말이 없지, 양심이 있으면. 게다가 얘기도 안 해주겠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집에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막 싸우거나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뭐 평균적으로 뭐 용인할 수 있는 금액, 뭐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집별로도 다르고 어느 곳은 5,000원 받는, 어느 곳은 10,000원, 어느 곳은 뭐 15,000원, 20,000원 받는 곳 있겠죠. 그래서 생각했을 때 용인될 수 있는 수인을 넘어섰다면, 평균적인 금액을 넘어섰다면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어쨌든 수도세는 얼마 정도를 내야 되는지 계약 시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선, 내가 이사를 하는데 내가 그 전에 뭐 약정을 걸어놓고 쓰던 인터넷 회사가 있어. 지금 끊어버리면은 위약금을 물어야 돼. 아니면은 내 핸드폰하고 결합해가지고 같이 할인받으면서 쓰던 인터넷 회사가 있어. 요새는 또 5G 시대고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되어서 뭐 그럴 일은 적겠지만요. 간혹 그 지역에 그 인터넷망이 안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좀 다시 깔기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건물에 들어오는 인터넷을 가입해서 쓰던지 해야 돼요. 물론 뭐 학교 앞에 풀옵션 이런 데서는 인터넷선도 제공하고 와이파이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 인터넷 부분에서도 뭐 내가 새로 가입해야 되는지 한 번씩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집에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인터넷 하나 때문에 뭐 계약을 하니 마니 이런 정도의 뭐 우선순위는 아니겠지만요. 뭐 인터넷도 체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방 안에 보면은 가스레인지나 아니면 뭐 작은 냉장고나 아니면 에어컨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옵션이라고 하죠. 이거 써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뭐 쓰라고 하시면은 뭐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잘못 사용하시거나 파손할 경우에는 나중에 나가실 때 원상 복구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안에 넣어도 되고, 보통 뭐 공동 세탁실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못, 이 못이 뭐 한두 개 정도는 괜찮겠지만 여러 개 박을 경우에는 집주인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물론 되게 쿨한 집주인들이 있어요. 아니 뭐 사람이 사는데 뭐 못 안 받고 살아요? 뭐 시계도 달아야 되고, 뭐 액자도 좀 걸어야 되고, 그럼 뭐 좀 옷걸이 같은 것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물어봐. 그냥 뭐 어느 정도 쓸 만큼 좀 박으면 되지. 박아 맘대로 뭐 이렇게 쿨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집주인들은 그 못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이 빵꾸가 나고 뭐 집 전체가 흔들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많이 박을 계획이 있다면 좀 물어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만약에 에어컨이 없는 곳에 에어컨을 갖고 올 경우에는 실외기 놓을 수 있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실외기를 놓을 때 보통 그 벽에 구멍을 뚫거든요. 그 호스 구멍이니까 한 요 정도 되는 거. 그때는 이젠 콘크리트 벽을 드릴을 뚫어야 되는데 그 드릴이 두두두두두 하면서 그 벽을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못 박는 거하고는 좀 수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보통 안 좋아하죠. 노후화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집이 흔들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불안정한 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용했었던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집주인한테 얘기했더니 뚫지 말래요. 그래서 창문 열고 거기로 호스 빼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스티로폼으로 채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지고 마무리했는데 벌레가 이렇게 가끔 들어오더라고요. 뭐 어쨌든 벽 뚫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까 꼭 집주인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뭐 어마어마한 돈을 원상복구하라고 배상 요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반려견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그 애완견을 같이 키울 때는 꼭 집주인한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애완견을 키우면은 보통 이렇게 벽지나 바닥을 긁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배변 처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뭐 묻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도배나 장판이 망가지게 되는데 냄새도 나게 되고요. 물론 도배나 장판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글세를 받는다면 보통 더러운 경우에 해줘요, 집주인들이. 근데 해주지 않을 시점에서도 애완견이 막 긁고 막 뭐 싸고 이래가지고 막 더럽히게 돼서 막 냄새나고 이러면 해줘야 되니까 해주지 않을 시기에 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보통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애완견 키우는 집은 아예 월세를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숨겨서 키워야지 하지 마시고, 또 애완견을 키우면 주변 또 소음 때문에 나보다 먼저 살고 있는 그 옆집, 윗집, 아랫집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런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경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미리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몰래 키우고 이러면 안 돼요. 어차피 날게 되니까. 그리고 또 뭐 물 잘 나오는지 틀어보시고, 뭐 변기 물 잘 내려가는지 한번 내려보시고, 보일러도 뭐 잘 들어오는지 체크해보시고, 가스레인지는 보통 그 도시가스는요, 공실일 때는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요금이 매달 부과가 되니까요. 그거는 뭐 나중에 입주할 때 도시가스 전화해가지고 뭐 해달라고 하면 금방 해주니까 그건 그렇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 아파트인 경우에는 관리비나 그 장기수선 충당금을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뭐 그게 밀려있다면은 뭐 주인이 이전 세입자한테 연락해서 처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직접 처리하거나 그래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요, 그럼 이제는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 뭘 봐야 하는지, 뭘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C의 진짜 국민 되기,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